병자, 태양 밑에 겨울에 물이 있는 거예요. 병자 일주에 요 밑에 있는 것이 정관이 앉아 있죠. 예, 정관이 앉아 있지만 여기는 뭐냐면 임수하고 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사주 일주 가지고 성격을 볼 때는 반드시 지장간에 있는 거를 같이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자수는 평관의 기질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가 수극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 밑에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조금 불안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자아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를 여기다 대입하시냐면 천간의 병화를 대입하면 인호술이죠. 여기 병화를 인호술로 만들고 이게 신사를 일지에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화의 자수는 제살이 되죠. 그래서 병자 일주가 머리 뛰어나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왜 제살이 꾀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잘못하면은 임수하고 계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제살은 수억살도 되죠. 그래서 사주가 물이 많을 때 병자 일주 요런 구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오히려 관제수,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방 갔다 왔다, 뭐 어둠 세계에서 살았다, 요렇게 이것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계속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역할 하잖아요? 평관에다가 제살이죠.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거기다가 평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기의 밑에 바닥에 자기 마음은 자수예요. 밤이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위에 나는 뭐예요? 병화잖아. 그 다음에 병화 자체의 성향이 바깥으로 나를 이렇게 좀 뽐내고 싶어 하는데 밑에서는 마치 얌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안 그런데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거나 이런 것이 병자일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는 뭐냐면 자수 자체가 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음기가 있는 가운데 일량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자수는 이게 그 잉태한다는 씨앗을 만들어 난다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수 자체가 음란하다. 그리고 또 이 쥐의 성질이 다산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병자 일주가 조금은 이제 이성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수가 또 뭐냐면 이게요 병자 태예요. 태는 아직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지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병화의 기질을 표출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태니까 빨리 속으로 스며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막 용감무쌍해.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꺾이는. 요것이 이제 병자 일주의 특징도 된다. 왜냐하면 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집적인 성격으로 까다로워 보이지만 기분이 좋으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낮과 밤이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어떨 땐 굉장히 사람이 활달해.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좀 조용해.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무쌍한 것이 이게 병자일주라는 거죠. 또 여기의 특징은 정관과 평관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여기 천간에 드러난 거는 바깥으로 드러난 성향이에요. 근데 속에는 실제로 나 성향이야. 그 고민도 하고 막 두려움도 많고 이런 걸 갖고 있지만 바깥에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좀 밝게 보이는 그런 것이 병자일주다. 배우자 자리 보는 거는 제가 설명해서 안 해도 알죠? 병자였을 때 남편은 계자, 그 다음에 부인은 신자, 요거는 걸록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주 힘이 센 사람,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사람, 고집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신자는 뭐죠? 장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은 어린애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건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보세요. 여자한테는 여기다가 정관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정제를 대입해서, 요 자수를 그대로 대입하고, 여기다가 12운성, 12시절 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병인은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서 12운성의 병화가 뭐에 해당하나 보세요. 장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중에 뭐가 있죠? 무토하고, 병화하고, 간목이 있죠. 무토의 식신의 성격과 그 다음에 병화인 비견의 성격과 그 다음에 편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걸 전부 다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병인은 장생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뿌리에다가 또 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병화 자체가 굉장히 힘이 세죠. 거기다 밑에 호랑이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스피드예요. 굉장히 저돌적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병화가 있거나 인목이 있거나 사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같아요. 그래서 왜 그게 인사가 우리가 소위 얘기 형살도 되고 인사 축인호가 탕화살이도 되지만 인사 자체가 탕화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주라도 이 인사는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근데 또 이제 사주에 이렇게 금수가 많은 사람은요, 행동하기 전에 굉장히 참는데 한 번 행동하면은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면은 하다못해 불탄 자리라도 남잖아. 물이 쓸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 말을 안 하고 속에서 쫙 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냥 공격하면 끝나니까. 식신은 뭐예요? 재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병인일주가 돈에 집착하잖아요. 무서워요. 이런 사람은 돈을 가지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 예, 요것도 해당을 합니다. 자, 병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을목이 들어가 있고 개수가 들어가 있고 무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들어가 있고 식신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예, 차분한 예,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되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진토 자체는 목화토 금수가 다 있다 그랬죠. 굉장히 모든 걸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일주 같은 경우는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했거든요. 왜냐면 병화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무 키우는 거죠. 이 나무 키우기가 가장 적당한 좋은 조건이 진토예요.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아주 많은 사주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교육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을 많이 키우다 보면 거꾸로는 뭐예요? 배신당한다는 거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베푼 사람한테 배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죠? 근데 병진이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주에 만약에 이게 토가 많아. 그러면 화가 토를 만나게 되면은 힘이 빠지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식신이 관성을 깨죠. 그러니까 남자가 안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병진일주가 사주에 식상이 많게 되면 자식 자리와 남편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병진일주는 일덕격에 해당해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일덕격이 어떤 거냐면 예, 요 5 일주가 일덕격이에요. 그 일주에 덕이 있다. 그래서 갑인, 병진, 무진, 경진, 임술 일주가 일덕격인데 요 일덕격의 특징은 신강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덕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일덕격이 신약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덕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일덕격이 격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5 일주가 일덕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만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래요. 우리가 이 부분은 내가 재주가 튀어나잖아요. 그럼 겸손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자, 병진일주의 진은 관성인 수가 창고가 묘지가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관의 무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주가 이게 잘못하게 되면 남편의 무덤을 갖고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형상도 되냐면 만약에 요 사주가 가을 겨울에 태어나죠. 이게 필요한 게 불이죠. 그런데 병진일주가 되게 되면 여기 진토가 습토로 불의 힘을 빼기도 하고 근데 가을 겨울에는 금수의 기운이 있죠. 그러면 창고가 있으면 요 금수의 기운이 창고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병진일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리, 조상 자리, 배우자 자리가 나쁘기 때문에 예, 운명에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게 된다. 자, 요 얘기입니다. 요렇게 병진일주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 관성이 완전히 이렇게 막 묘를 해갖고 물이 막 넘치잖아요. 이때는 남편이 능력이 없는 남편이 괜찮아요. 왜? 물이 많은데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물이 힘이 약해지니까. 근데 이게 남편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인생 살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나를 치고 들어와요. 맞고 사는 여자가 맞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병진일주를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병호.